캠프에서 판단하는 깜깜이 기간이니까 막 던지겠죠? 어차피 수치로 확인이 안 되니까. 각 캠프의 현재 판세 분석 그리고 상대 공략. 자, 1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인입니다. 저희는 뭐 저희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갤럽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6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확립된 이론인데요.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갖고 만든 얘기입니다. 갤럽의 공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는 D-6일부터 공표 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론조사,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가 투표 결과로 이어졌다. 한 번도 결과가 뒤바뀐 적이 없다라는 게 갤럽의 공식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마지막 여론조사들 일제히 언론사 발표한 것을 쭉 따져보니까 저희가 부동의 1위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갤럽의 공식에 따라 저희가 1등 할 거라고 저는 당선될 거라고 보고요. 큰 변화 없이 가고 있다. 다만 2, 3위 간에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를 공략할 데가 없나요 이제? 아니 무슨 뭐 저 판세를 좀 보시고. 판세부터? 네, 좋습니다. 판세부터 한번 돌죠. 네. 네, 2번 스트롱맨입니다. 스트롱맨으로. 네. 네. 지금 스트롱맨이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추세상 쭉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지난주에 실버 크로스가 이루어졌고. 지지난주에요? 예, 지지난주에. 근데 여론조사 다 발표될 때였어요. 그러면 발표될 때 그래 나왔잖아요, 일부. 그리고 지난주에 실버 크로스란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 요번 어제 지난 거 말고 그 전 주말에. 그리고 이번 어제까지의 3일 연휴 주말 중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이미. 예, 그래서 내일 이제 승리할 일만 남았다. 근데 이게 저희도 얘기가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NHK에서 역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저께부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시면 유권자분들께서도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조차도 언론조차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외신에서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캠프에서의 예. 판세는 어떻습니까? 잘 씁니다. 저희들이 뭐 지난주 좀 주춤했던 거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새로운 전개를 마련해서 여러 후보들 중에 단연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속으로 걸어다니면서 국민들이 많이 더 지지가 늘어난 것 같아요. 지난주 어제죠. 어제 일요일, 그제 토요일 이 주말 중에도 아마 대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서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갤럽 공식 맞습니다. 갤럽이 잘 맞춥니다. 마치는데 그때의 대선은 주로 양당 체제에 있었던 대선에서만 유효했던 거고 지금 같은 3당 4당 체제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작년 총선에 3당 체제 만들 때 갤럽도 틀렸죠. 그 공식이 아마도 이번 대선도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갤럽의 공식에는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YSDJ, JP까지 나왔을 때도 포함이 됩니다. 네. 양자 대결은 아니에요. 예. 싸움 사태는 좀 이따 해주시죠. 깨알 같은 팩트 체크를. 자, 4번. 예. 예, 승민입니다. 이번 선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존의 투표 관행 선거 문법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갤럽이 이제까지는 맞췄는지 모르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 별로 못 맞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미국 선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스트롱맨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외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직접 제대로 안 읽고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사는 일단 국내 주제도 아니고 홍콩 주제하는 기자가 쓴 건데 내용을 보면
보수의 대결집, 중도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 전제가 안 맞는데 어떻게 그 다음 얘기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고, 예, 지금 유승민 후보의 경우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높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중에 유승민 효과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유승민 효과에는 일단 샤이 부끄러웠던 보수가 유승민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발견하고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운 프라우드 보수로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을 했고, 과거 같으면은 투표를 안 했을 이런 젊은 계층 무당층이 보수에는 낡고 부패한 사람들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대거 신규 보수로 유입된 층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 2당에 몰아주는 그런 투표 아니고 소신 투표하는 그런 계층이 많이 늘어나서 사전 투표율이 늘어났고, 그게 유승민 효과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제 가장 늦게 늦바람 불기 시작한 유승민 바람이 지금 이제 북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 9회 말 투아웃의 4번 타자 유승민 후보가 아주 시원한 끝내기 장외 홈런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얻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도 골든 크로스가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아니요. 다른 당들도 이미 일어났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여기는요 지금 실버 크로스, 골든 크로스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방에, 그냥 마지막에. 시원한 끝내기 예. 역전 홈런 날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불리입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의 골든 크로스는 뻥 크로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대 20% 봅니다. 20%나요? 많이 보고 네, 최대 20%까지 보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도 아니 근데 그 골든 크로스를 자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상대 측 진영의 표가 훨씬 더 결집된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힘내라 신불리.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권 교체는 거의 100%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모든 주권자의 표가 사표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표 한 표가 다 자신의 의사 표현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 표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따라잡아가지고 이 정권 교체가 뒤집어진다. 이거는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에서는 골든 크로스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 촛불 크로스다. 촛불 개혁의 민심을 그대로 담는 그런 어떤 역전극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심상정의 홍준표를 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폐 청산의 마지막 마무리는 정의당 신불리가 스트롱맨을 잡는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겠고, 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변이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이변은 딱 그거 하나 남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약간 모자랍니다. 조금 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 신불리 참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놔두시지 말고 내일 최대한 힘을 모아주시고 차기 정부의 개혁성을 확고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 신불리에게 던져주십시오. 굳세어라 신불리. 이해관계가 이렇게 복잡한 선거는 처음 봅니다. 유권자들은 현명하니까 딱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판세를 쭉 듣고 나서 상대 후보 중 한 군만 지역에서 그 판세는 틀렸고 실제로 맞는 건 이거다 이렇게 공방이 몇 번에 걸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이어지면 제가 끊고 다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제인입니다. 판세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보다는 우리 스트롱맨께서 꼭 판세가 아니어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가다 넘어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어젠가요? 문재인이 되면 우리나라를 북에 바친다.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북에 갔다가 바치면 이거 선거하지 말고 형사 고발을 하셔야지 왜 이걸 선거를 하고 계신지 제가 의문스럽고, 친북 좌파를 심판하자 그랬는데 나라 말아먹은 게 친북 좌파입니까? 아니면 친박 골수 우파입니까? 지금 대선이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당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무 나갔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뭐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전 선이 있다고 보는데 이 선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잘 씁니다. 근데 지금 나오시면 안 되고 여기 1번과 2번에 공방이 있은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조금 더 붙여가지고 붙여서 저도 신불리. 우리 스트롱맨이 못 기다리시네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게 맞아요. 맞고 맞았는데 다시 또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막말로 여성 관련한 뭐 사회 시대착오적인 그런 몇 번의 말. 어떻게 최근에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빨갱이란 말, 좌파 척결이란 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앞으로 5년이 또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트롱만 하지 말고 국민의 좀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불어 막말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저는 북한에다 나라를 팔아넘길 그러면 룰을 이렇게 바꾸죠. 1번이 누군가 지목을 하면 그분에게 던질 공격을 한 번에 다 던지면서 말아서. 아니,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돌돌마리로. 홍준표 후보가 아닌 그러니까 나라를 북한에다가 팔아넘길 친북 좌파 세력이 누굽니까?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질문이 많아요. 잠깐만. 아니 근데 꼭 지금 제인이 제기한 그 문제하고 그 엮은 거죠, 같이. 네, 지금은 예를 들어 2번이 공격받을 때 다른 분도 한꺼번에 할 거 있으면 그럼 저는 다른 사안으로 알겠습니다.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친북 좌파. 일단 누군지. 스트롱맨입니다. 2번. 자, 그 우리 진수희 선배님도 하기는 스트롱맨한테 하는데 다른 주제로 하신다고요? 다른 주제로. 야, 역시 골든 크로스 일어났습니다. 뻥크로스라니까 자꾸 골든 크로스. 그 전에는 우리 문재인 제인한테 집중적인 적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네 분이 전부 다 스트롱맨한테 이렇게 공격을 가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정치인은 유권자 내지 국민들의 우려 내지는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좌파 또 친북 좌파 또 더 나가서 전에 통진당의 경우에는 종북 좌파 이런 얘기가 있다고 보고 그걸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스트롱맨이 대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 저기보다 진짜 빙의가 됐다고 해서 스트롱맨이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한번 제가 여기서 옮겨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지 못한다면 김정은 되살리기, 북핵 볼모화, 한미동맹 약화, 미군 철수 쟁점화, 전쟁 위험 고조, 외국 자본 철수 등 경제 파탄 우려, 강성노조 전횡, 전교조 합법화, 반체제 인사 석방 등 소리 없는 북한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아이고야, 정말.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한테 먼저 가겠다는 문재인 후보,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문재인 후보, 북한을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문재인 후보,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시. 자, 지금 자유민주주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읽어보신 것 중에 제가 읽은 것 중에 질문 답을 안 마무리하고요. 마무리. 제가 읽은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국민들께 발표한 내용인데 이 내용 들으시면서 국민들 중에는 맞아. 진짜 잘못하면 저런 급속한 북한화가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자, 알겠습니다. 제인입니다. 많은데 지지율이 그겁니까? 지지율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를 우리가 문서화시키는 게 헌법이죠. 그죠? 그럼. 헌법을 누가 유린했습니까? 어느 당이 유린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헌법을 잠깐 보세요. 헌법을 들어보세요. 3부에 가서 등장하는 사태질이 벌써 등장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국회에서 234명이 표결했고 아마 우리 조영기 의원님도 탄핵에 찬성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헌재에서 헌법상 비밀을 얘기 들어보세요. 비밀을 제 얘기예요. 그다음에 헌재에서도 판결했어요. 헌법 위반했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문서화시킨 게 우리 헌법인데 그 헌법을 위반했다고 탄핵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런데 그 당에 있으신 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최소한 충분한 반성을 하든지 최소한 친박에 대해서는 뭔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잖아요. 다 사면해 줬잖아요. 다 복권시켜 줬잖아요. 그래놓고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자, 질문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헌법 가치 중에 일부를 훼손했다고 보는 부분이 헌재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승복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승복 안 했는데요. 이래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건 잘못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잘못으로 이렇게 해서 적폐로 보고 그 모든 게 청산 대상으로 보는 이거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한 일이라는 게 최순실 국정농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뭘 한 게 있어야죠. 결코 그렇지 않죠. 뭘 한 게 있어요. 저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도 있었는데 야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창조 경제를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뭘 하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그 부분 얘기하자면 청년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그 얘기 들으면 정말 먼저 웃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릴게요. 자, 친박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이신데 친박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를 했고 저희가 나름 반성도 현실적으로 그것도 법치주의 내에서의 반성과 징계 아니겠어요? 당원 당규라는 그 절차를 존중하면서 해야지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민중혁명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승민입니다. 반성을 언제 했는지. 잠깐만 했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다시 복권시키는 문제는 홍준표 후보의 뜻도 있지만 저희 당을 지지하는 우파들이 힘을 합쳐라. 그리고 전부 다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갈라진 상태로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라는 유권자 내지는 지지자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100% 생각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두 가지 그런 지지자들의 뜻을 드릴게요. 두 분의 후보는 요까지 하고 나머지 후보분들도 있기 요거 때문에 마지막 해야 되는데. 그거 기억했다가 3부에서 이어주시고 자 2번 후보 공격 들어가 주십시오. 자, 저희 이제 그 제인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민 통합이 가장 큰 과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쪽 그 제인 쪽에 계신 분들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보면 이 네이밍 하는데 아주 이름 붙이는 데는 정말로 훌륭한 재주가 있고 부럽습니다. 그래서 통합 정부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근데 실제 그 의도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그냥 괜히 제가 짐작하는 게 아니라 이해찬 의원이 얘기하기를 극우 보수를 괴멸시키고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 문재인 후보는 가짜 보수를 횃불로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정치학에서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극우 보수라고 하면 나치즘이나 파시즘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나치즘, 파시즘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를 괴멸시키고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적인데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그게 참여정부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겠다. 질문하세요. 공격이 너무 짧아. 너무 깁니다. 아니 광화문에 뭘 만들겠다 이게 민중민주주의 광장의 힘으로 저희 문재인 제인이 그랬어요. 촛불의 힘으로 청산하겠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법치주의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요. 혁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번에 대한 공격은 지금 뭐라고 해주십시오. 예. 방금 잘습니다. 방금 우리 정영규 의원님이 하신 말씀 주제에 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 통합정보론이라는 게 애초에는 한 달 보름 전만 해도 없던 말이었어요. 그 말 안 했었어요. 안 했었고 대통합 나오면서 급조된 말이죠.
진위가 의문스럽다. 또 그 전에 나왔단 말은 이거였어요. 정확히 따지면 연정론을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연정론을 한단 말은 각 정당 간에 뭐 어떻게 뭐 국회라든지 행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뜻을 모으겠다. 그 정도로 러프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걸 폐기한 거예요. 연정론을 폐기하고 통합정부로 나오면서 국무총리 책임제, 장관 책임제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으로서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뇌에 비춘 건 아닌지 그게 이제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위가 뭔지 정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1번 후보에 대한 궁금하실 수 예. 한꺼번에. 예. 우선 1번 후보에 대한 겁니까? 2번 후보는 나중에 하고. 예. 1번 후보 없으면 건너뛰시고.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보수 괴멸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불쾌했는데 괴멸되어야 할 보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그 보수 중에 자유한국당식 이 보수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한국당이 문을 닫는 게 보수의 혁신이고 그 보수의 혁신을 바탕으로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이게 우리 정치가 바로 서는 거지. 지금 대선 앞두고 무슨 그 민주당이 정권 넘겨주면 안 되니까 보수가 결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부패한 보수를 바탕으로 한 보수 결집을 하게 되면 저는 제2의 또 다른 탄핵 사태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보수 개멸을 얘기하려면 오해를 유발하지 마시고 특정 보수 세력을 찝어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 그 특혜 채용 사건에 관해서 너무 그 명쾌한 해명을 안 하고 본인이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다른 후보들 다 아들, 딸, 친인척 나와서 다 돕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심지어는 안희정 후보 아들까지 와서 돕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명쾌하게 해명 안 하고 안 나타나고 선거 지원 안 하고 하니까 이게 정말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데 문재인 후보의 대응이 뭐냐면 고마해라. 이미 다 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렇게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뭔가 좀 그 불안한 조짐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질문하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질문만 하고 답변은 3부에서 들어야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30초 내에 질문하셔야 돼요. 예, 제인에게는 이 사표론 어저께까지도 계속 지금 우상호 선대위원장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주권자의 자기 선택에 대해서 이런 식의 죽음표다, 불필요한 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공당의 대표로서 너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누구야 저기 스트롱맨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직접 제대로 안 읽고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사는 일단 국내 주제도 아니고 홍콩 주제하는 기자가 쓴 건데 내용을 보면 보수의 대결집, 중도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 전제가 안 맞는데 어떻게 그 다음 얘기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고, 지금 유승민 후보의 경우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높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유승민 효과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유승민 효과에는 일단 샤이 부끄러웠던 보수가 유승민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발견하고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운 프라우드 보수로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을 했고 과거 같으면은 투표를 안 했을 이런 젊은 계층 무당층이 보수에는 낡고 부패한 사람들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대거 신규 보수로 유입된 층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 2당에 몰아주는 그런 투표 아니고 소신 투표하는 그런 계층이 많이 늘어나서 사전 투표율이 늘어났고 그게 유승민 효과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제 가장 늦게 늦바람 불기 시작한 유승민 바람이 지금 이제 북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 9회 말 투아웃의 4번 타자 유승민 후보가 아주 시원한 끝내기 장외 홈런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얻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도 골든 크로스가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아니요. 다른 당들도 이미 아까 일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여기는요 지금 실버 크로스, 골든 크로스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방에, 그냥 마지막에. 시원한 끝내기 예. 역전 홈런 날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불립니다. 판세는 틀렸고 실제로 맞는 건 이거다 이렇게 공방이 몇 번에 걸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이어지면 제가 끊고 다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제인입니다. 판세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보다는 우리 스트롱맨께서 꼭 판세가 아니어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가다 넘어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어젠가요? 문재인이 되면 우리나라를 북에 바친다.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북에 갔다가 바치면 이거 선거하지 말고 형사 고발을 하셔야지 왜 이걸 선거를 하고 계신지 제가 의문스럽고 친북 좌파를 심판하자 그랬는데 나라 말아먹은 게 친북 좌파입니까? 아니면 친박 골수 우파입니까? 지금 대선이 뭐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당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무 나갔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뭐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전 선이 있다고 보는데 이 선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잘 씁니다. 근데 지금 나오시면 안 되고 여기 1번과 2번의 공방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조금 더 붙여가지고 붙여서. 저도 신불리. 우리 스트롱맨이 못 기다리시네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게 맞아요. 맞고 맞았는데 다시 또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막말로 여성 관련한 뭐 사회 시대착오적인 그런 몇 번의 말. 최근에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빨갱이란 말, 좌파 척결이란 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앞으로 5년이 또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트롱만 하지 말고 국민의 좀 마음을 따뜻나 NHK에서 역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저께부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시면 유권자분들께서도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조차도 언론조차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외신에서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캠프에서의 판세는 어떻습니까? 잘 씁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좀 주춤했던 거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새로운 전개를 마련해서 여러 후보들 중에 단연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속으로 걸어다니면서 국민들이 많이 더 지지가 늘어난 것 같아요. 지난주 어제 일요일 그제 토요일 이 주말 중에도 아마 대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서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갤럽 공식 맞습니다. 갤럽이 잘 맞춥니다. 마치는데 그때의 대선은 주로 양당 체제에 있었던 대선에서만 유효했던 거고 지금 같은 3당 4당 체제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작년 총선에 3당 체제 만들 때 갤럽도 틀렸죠. 그 공식이 아마도 이번 대선도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갤럽의 공식에는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YSDJ, JP까지 나왔을 때도 포함이 됩니다. 네. 양자 대결은 아니에요. 예. 싸움 서태진 좀 이따 해주시죠. 깨알 같은 팩트 체크를. 자, 4번. 승민입니다. 이번 선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존의 투표 관행 선거 문법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갤럽이 이제까지는 맞췄는지 모르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 별로 못 맞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미국 선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지금 저는 그 홍준표 후보의 골든 크로스는 뻥 크로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대 20% 봅니다. 20%나요? 많이 보고 최대 20%까지 보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도 아니 근데 그 골든 크로스를 자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상대 측 진영의 표가 훨씬 더 결집된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힘내라 신불리.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권 교체는 거의 100%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뭐 모든 주권자의 표가 사표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표 한 표가 다 자신의 의사 표현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 표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따라잡아가지고 이 정권 교체가 뒤집어진다. 이거는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에서는 골든 크로스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 촛불 크로스다. 촛불 개혁의 민심을 그대로 담는 그런 어떤 역전극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심상정의 홍준표를 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폐 청산의 마지막 마무리는 정의당 신불리가 스트롱맨을 잡는 그것 이에 어떤 의미가 있겠고 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변이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이변은 딱 그거 하나 남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약간 모자랍니다. 조금 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 신불리 참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놔두시지 말고 내일 최대한 힘을 모아주시고 차기 정부의 개혁성을 확고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 신불리에게 던져주십시오. 굳세어라 신불리. 이해관계가 이렇게 복잡한 선거는 처음 봅니다. 유권자들은 현명하니까 딱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저 판세를 쭉 듣고 나서 상대 후보 지금 한 군반 지역에서 캠프에서 판단하는 깜깜이 기간이니까 막 던지겠죠? 어차피 수치로 확인이 안 되니까 각 캠프의 현재 판세 분석 그리고 상대 공략. 자, 1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인입니다. 저희는 뭐 저희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갤럽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6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확립된 이론인데요.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갖고 만든 얘기입니다. 갤럽의 공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는 D-6일부터 공표 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론조사,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가 투표 결과로 이어졌다. 한 번도 결과가 뒤바뀐 적이 없다라는 게 갤럽의 공식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마지막 여론조사들 일제히 언론사 발표한 것을 쭉 따져보니까 저희가 부동의 1위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갤럽의 공식에 따라 저희가 1등 할 거라고 저는 당선될 거라고 보고요. 큰 변화 없이 가고 있다. 다만 2, 3위 간에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를 공략할 데가 없나요, 이제? 아니 무슨 판세를 좀 보시고. 판세부터? 네, 좋습니다. 판세부터 한번 돌죠. 네. 네, 2번 스트롱맨입니다. 스트롱맨으로. 네. 네. 지금 스트롱맨이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추세상 쭉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지난주에 실버 크로스가 이루어졌고. 지지난주에요? 예, 지지난주에. 근데 여론조사 다 발표될 때였어요. 그러면 발표될 때 그래 나왔잖아요, 일부. 그리고 지난주에 실버 크로스란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 지난주 요번 일단 막 던져. 어제 지난 거 말고 그 전 주말에. 그리고 이번 어제까지의 3일 연휴 주말 중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이미. 예, 그래서 내일 이제 승리할 일만 남았다. 근데 이게 저희도 얘기가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